안녕하세요. 엘더스입니다. 이번 시간은 용접 자동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책 페이지는 98페이지입니다. 자, 1번 용접 자동화 절단 및 용접입니다. 용접의 자동화는 최근 인건비 상승, 그리고 안전 규정의 강화, 그리고 생산성 향상 등으로 인하여 용접 분야의 자동화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조선소나 또는 여러 가지 배관 플랜트 쪽에서도 자동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자동차 분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을 로봇 용접이 담당을 하고 있죠. 그럼 이런 자동화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 제품이 균질화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람이 하는 것은 어느 정도는 좀 편차가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로봇이 용접하거나 자동화된 용접기를 이용하면 좀 제품을 균질화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2번입니다. 불량품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자, 똑같은 제품을 계속 찍어내는 이런 자동화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불량품을 감소시켜 줄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연속 작업이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이 작업을 하게 되면 연속적인 작업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 경우에는 좀 자동화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조금 위험한 작업들, 사람이 하기에 좀 위험한 작업들이 자동화를 했을 때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단기적으로는 비용이 많이 들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또 비용의 감소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자동화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자동화의 단점입니다. 자동화의 단점은 딱 두 가지, 요 가장 중요한 두 가지거든요. 이것 때문에 이제 용접이 어떤 부분은 자동화가 많이 되었지만 아직도 자동화가 되지 않은 부분도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1번입니다. 초기 설비 투자 비용이 많이 듭니다. 용접 로봇이나 또는 용접 자동화 설비를 이제 설치를 할 때 비용이 상당히 비쌉니다. 이제 일반적인 용접기에 비해서 훨씬 더 비싼 가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초기 설비 투자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현장의 상황에 따른 임기응변이 어렵다는 또 단점이 있습니다. 자, 이런 단점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로봇 용접입니다. 자, 로봇 용접에 대한 문제가 간혹 출제가 되는데요. 많은 출제 빈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동안 나왔던 내용을 중심으로 좀 넣어놨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 자동차, 조선 분야에서 로봇 용접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유압이라고 하는 것은 기름의 압력을 이용해서 작동을 시키는 것이 유압이고요. 공압 같은 경우에 공기의 압력으로 작동을 시키는 게 공압입니다. 자, 전기 모터, 일명 서버 모터라고 하는데 이런 전기 모터 등의 장치를 프로그램에 따라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 로봇 용접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로봇 용접을 이제 얘기를 할 때 동작 형태에 따른 분류에 대한 문제가 간혹 출제가 되는데요. 자, 첫 번째, 직각 좌표계 로봇입니다. 직각 좌표계 로봇은 직각으로, 그러니까 수평으로만 움직일 수 있는 형식의 로봇인데, 자, X, Y, Z로 표시되어 있는 각각의 좌표계 형식에서 자, 세 개의 팔이 서로 직각으로 교차하여 가로, 세로, 높이 2차원 내에서 작업하는 로봇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래 이제 이것도 이제 내용을 가져온 부분인데 제가 알기로는 XYZ 같은 경우에는 3차원으로 볼 수가 있겠죠. 자, 3차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작업 영향이 직육면체로서 구조가 간단하여 위치 결정, 정밀도가 높고 좌표 계산이 쉬우며 제어가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아래 그림을 보시면 이러한 직육면체에 이 안에서 자, X, Y, Z라는 축이 있어요. X, Y, Z 축이 있습니다. 자, 이걸 좀 쉽게 표현하면 X, Y, Z, X, Y, Z축이 있어가지고 이 Z축, XY축으로 움직이는 형태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가장 구조가 간단하고 위치 결정 정밀도가 높고 좌표 계산이 쉬우며 제어가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큰 프레임을 가져야 하므로 공간을 많이 차지하여 작동 범위가 좁고 직선 운동을 위한 기구학적 설계가 복잡한 단점이 있다는 또 특징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원통 좌표 로봇입니다. 자, 동작 기고가 주로 원통 좌표계 형식으로 두 방향의 직선축과 한 개의 회전 운동을 하지만 수직면에서 선회되지 않는 로봇, 즉 공작기계의 공작물을 탈착 작업에 사용하는 원통 좌표 로봇입니다. 자, 원통 좌표. 자, 아까는 직각 좌표였잖아요. 이 친구들이 X, Y, Z축이 각각 직각의 좌표로 되어 있다고 해서 직각 좌표계인데, 원통 좌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원통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원통 좌표계라고 하고요. 두 개의 직선축이 있습니다. 자, 이쪽의 직선축, 이쪽의 직선축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한 개의 회전 원통 축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작동하는 로봇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통 좌표 로봇입니다. 자, 공작물의 이제 탈착 작업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기계과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MCT라고 해서 머신센터나 C3번이나 이런 것을 다루게 될 텐데, 그것을 이제 장착했다가, 내가 가공할 물체를 장착했다가 탈거했다가 하는 작업을 보통 사람들이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는 기계 로봇가 그 일을 대체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자, 다음 극좌표 로봇입니다. 직선축과 회전축으로 되어 있으며 수직판 또는 수평면 내에서 선회하는 회전 영역이 넓고 팔이 기울어져서 상하로 움직일 수 있어 주로 수판 용접, 중량물의 취급 등에 많이 이용되고 있는 로봇입니다. 자, 극좌표라는 것은 이렇게 움직이는 원형으로 움직이는 회전축도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 여기 가운데 보시면 이 부분이 자유롭게 이렇게 구 형태 안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게 극좌표계 로봇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넓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은 다관절 로봇입니다. 다관절 로봇은 동작기구가 관절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관절 형식으로 동작기구가 되어 있어가지고 사람의 팔꿈치나 손목의 관절에 해당하는 움직임을 갖고 있는 로봇을 다관절 로봇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용접 자동화에 대한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예제까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1번부터 보겠습니다. 다음 중 용접 자동화의 장점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용접 자동화의 장점 아까 설명 다 드렸죠. 1번부터 보겠습니다. 제품의 균질화 장점 맞죠? 자, 2번 연속 작업이 가능하다. 자, 맞죠? 3번입니다. 현장 상황에 따라 임기응변이 가능하다. 자,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로봇 같은 경우에 한번 설정을 해놓으면 그 설정대로만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상 그렇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개선이 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직접 세팅을 해줘야 된다는 좀 단점이 있습니다. 자, 4번입니다. 고위험 작업이 가능하다. 이것도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X, Y, Z로 표시된 직각 좌표계 형식이며 세 개의 팔이 서로 직각으로 교차하여 가로, 세로, 높이 2차원 내에서 작업하는 로봇은 아까 직각 좌표계 로봇이었죠? 여기 직각 좌표계라고 나와 있습니다. 3번입니다. 자, 아래에 설명이 좀 나와 있고요. 자, 이상으로 용접 검사 및 시공에서 용접 자동화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문제가 출제되는 것도 아니고 내용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니까요. 자동화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로봇의 종류 이 두 가지 부분들 알아두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